UFC에서 헤어스타일이 가장 특이한 남자. And what did we think of his haircut? Well, 하지만 로페스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머리가 아니라 바로 무모하다고 말할 정도의 정신력입니다. 경기가 5일 남았을 때 대체자를 자원해 출전하고 급기야 경기가 4시간 남았을 때에도 상대가 바뀌는 것을 수락하는 남자. no problem. I'll take the fight. I'll do anything for these guys. UFC 대표가 아주 미친 듯이 사랑하는 파이터인 로페스. 동시에 그는 옥타곤에서 싸운 당일에 빠르게 옷을 입고는 곧바로 체육관 동료의 코치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 로페스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동생. Mas hoje a gente se orgulha de tudo que ele conquistou, né? 그런데 여동생은 친오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해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로페스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12년 당시 17살이었던 디에고 로페스에게 그의 형이 한 달 후에 너가 경기에 나갈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로페스는 당연하게도 주짓수인 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종합격투기 대회였습니다. 당시 대회에 파이터를 찾아야 했던 친형이 MMA 대회 무경험자인 로페스를 무작정 집어넣은 것이죠. 그때 친형은 동생에게 주짓수 능력이 있으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물론 로페스도 자신의 주짓수 능력을 믿고 있었는데 주짓수 코치인 아버지 밑에서 5살 때부터 매트 위를 구르며 7살 때부터 대회에 참가할 정도였기에 본인의 서브미션 능력을 보여줄 심산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데뷔전에서 타격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승리를 맛보고 종종 MMA 대회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아직 성인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일을 할 것이냐 공부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로페스는 파이터가 되겠다고 답했죠. 문제는 당시 로페스의 전적은 3연승 후 2연패를 당한 상황. 본인 스스로도 파이터가 되겠다고 떳떳하게 말하기에는 전적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19살이라는 나이에 브라질의 대도시 상파울루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위치한 큰 체육관에서 훈련을 시작한 로페스. 하지만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그는 체육관에서 지하철로 1시간 넘는 곳에 집을 마련하고 클럽 보안 요원, 벽돌공 등 온갖 아르바이트도 도맡았습니다. 알바로 겨우 생계만 유지할 수 있었던 그는 점심 도시락을 살 돈조차 없어서 오전 훈련이 끝나고 동료들이 점심을 먹을 때 체육관 뒤편에 숨어서 도시락이 없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와 코치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십시일반 모아서 로페스에게 음식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훈련에 매진한 결과 상파울루 대회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었던 로페스. 참고로 그는 180cm라는 신장을 지녔지만 당시 벤텀급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의 코치가 제자들에게 멕시코로 주짓수 수업을 하러 갈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부담스러웠던 제자들은 그 누구도 멕시코로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로페스는 유일하게 손을 들면서 자신이 평소에 찾던 기회라며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이 놀라운 이유는 정작 로페스는 멕시코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지만 자신의 주짓수 실력을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 더 큰 기회를 잡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2015년 말 그는 단돈 $200와 가방 하나만을 들고 멕시코로 향하는 무모한 도전을 다시 한번 감행합니다. 이제 타국에서 주짓수를 가르쳐야 하는 로페스는 스페인어 학습 앱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며 3개월 만에 기본 회화를 마스터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선수 생활까지 병행하며 멕시코 무대에서 승리를 쌓아가던 로페스. 그렇게 경기를 준비하던 도중 사건이 발생하는데 경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죠. 로페스는 자신을 대체할 선수를 찾다가 멕시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같은 국적의 주짓대로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DM을 보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레산드로 코스타. 격투기 대회 출전 제안을 받은 그는 당시 한 번도 MMA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페스는 너에게는 주짓수 능력이 있으니 넘어뜨리고 서브미션을 걸면 된다며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마치 본인의 친형이 자신을 설득했던 것처럼 로페스는 일면식도 없는 코스타를 설득했는데 형제가 하는 짓이 아주 똑같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코스타는 로페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말 그의 말대로 1분도 넘기지 않고 서브미션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그도 얼떨결에 MMA에 데뷔하게 되었고 현재는 UFC 무대에서 활약하는 파이터가 되었죠. 이때 인연을 맺은 2명의 브라질 파이터는 앞으로도 같은 길을 가게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라질리언 워리어라는 팀을 만들고 함께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페스의 나이는 고작 20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20살의 타국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도 역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뛰어난 주짓수 실력은 지니고 있었지만 홍보나 운영 노하우가 부족했던 건지 처음 개업한 체육관은 실패했고 다시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의 주짓수 실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죠. 서브미션을 성공하면 800페소의 상금을 주는 주짓수 대회에 참가한 그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래플링을 구사하면서 연달아 상대들의 탭을 받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금을 쌓아나가던 로페스는 이후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브라질리안 워리어의 이름으로 다시 체육관을 개업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그가 세운 체육관의 분점만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I think I have maybe 10 or 11 gyms in the country, no? It's big name in the country.
그는 어느 순간 본인의 아버지처럼 주짓수 코치로서 다양한 체육관에 초청을 받아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중 로보짐이라는 체육관은 훗날 로페스의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8년 멕시코 무대에서 5연속 1라운드 피니시를 거두던 로페스는 러시아의 종합격투기 단체 ACB에서 데뷔전 제안을 받습니다. 당시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는 제안을 수락하며 러시아행 비행기에 탑승했죠. 상대는 프로 전적 3승 1패의 아미르 엘주르카예프. 로페스는 아미르에게 테이크다운을 연달아 허용했으나 안바나 히룩 등 본인의 주특기를 계속 시도하며 상대가 절대 방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2라운드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탑 포지션을 빼앗긴 로페스. 그런데 서브미션을 시도했던 1라운드와 다르게 오히려 한 팔이 묶여버리면서 무자비하게 안면을 타격당합니다. 체첸 출신의 아미르는 2분 30초 가까이 상대를 점차 무력하게 만들었고 로페스는 경기 의지를 상실한 듯 파운딩을 그대로 허용하며 2라운드에 충격적인 KO패를 당하고 맙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그는 4년 만에 패배를 겪으며 다시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승부욕이 강했던 로페스는 패배 이후 갑자기 화가 많아졌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감정을 쉽게 다스리지 못했죠. 멕시코로 다시 돌아온 그는 감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인의 체육관이 아니라 코치로 초청을 받았던 로보짐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결정은 훗날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중요한 선택이 되었죠. 이 시절 그가 만나게 된 파이터는 바로 UFC 여성 플라이급 파이터 알렉사 그라소. 복싱에 강점이 있는 그녀에게 로페스는 코치로서 주짓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파이터로서 로보짐의 수장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수장이 바로 알렉사 그라소의 삼촌인 프란시스코 그라소였죠. 프란시스코는 MMA 다방면에서 해박한 사람이지만 복서 출신이었기에 타격에 특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로페스와 그라소 가문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때부터 프란시스코는 로페스의 메인 코치가 되었고 로페스는 알렉사의 주짓수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이 시기부터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로페스 2.0은 다시 연승가도를 달렸습니다. 타격에서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격적인 그래플링으로 연달아 1라운드에 안바로 경기를 끝내는가 하면 UFC 출신 파이터 마르코 벨트란도 1라운드에 니바로 잡아내면서 멕시코 대표단체 LUX의 패더급 챔피언으로 군림했죠. 한편 알렉사 그라소는 UFC에 입성하고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던 상황이었으나 로페스가 코칭을 맡기 시작하면서 그래플링 스킬이 향상되고 본인의 특기인 복싱으로 상대들을 제압해 나가면서 점점 플라이급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선수이자 코치로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쌓아갈 무렵 드디어 로페스에게도 크나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1년 당시 7연승을 달리고 있던 로페스는 UFC로부터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데이나 화이트가 직관하는 이 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UFC로 직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문제는 그 오퍼를 받은 것인지라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UFC 직행 기회는 파이터로서 놓칠 수가 없었고 특히 무모한 도전을 거듭하는 로페스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경기가 시작되면서 벌어집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로페스는 두 개의 라운드에서 상대의 탑포지션 컨트롤에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계속 위험하게 손가락을 뻗는 모습을 보여 심판에게 주의를 받았던 상황. 결국 3라운드 시작과 함께 눈을 찔린 로페스는 비명까지 지르며 쓰러집니다. 이 아이포크로 인해서 상대는 1점 감점을 받았지만 로페스는 다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두 개의 라운드를 빼앗긴 점수가 적용되며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페스의 도전은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본 데이나 화이트가 그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했기 때문이죠. The fact that Diego took this fight on short notice too and fought the way that he did, this isn't the last time we're going to see him tonight.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UFC 대표의 바람은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가 코치를 맡았던 그라소가 UFC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만나게 된 상대는 바로 플라이급 극강 챔피언, 무려 6차 방어에 도전하는 발렌티나 셰브첸코. 배당률은 마이너스 800대 650까지 벌어졌습니다. 비록 그라소가 1라운드는 가져왔지만 경험이 월등히 많은 셰브첸코가 두 개의 라운드를 따내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흐름은 셰브첸코 쪽으로 넘어갑니다. Betting line reflected Grasso had about a 10% chance of winning this fight. 그런데 4라운드 그라소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태권도 검은띠이기도 한 셰브첸코는 평소 스피닝킥을 자주 활용하는데 You could see how powerful this kick is. 로페스는 그때를 염두에 두고 그라소를 수백 번 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셰브첸코가 킥을 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라소는 곧바로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상대의 목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승리였기에 그라소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값진 장면으로 남았죠. I dreamed for this moment for so long and truly I'm thankful for that because I trained it so hard like never before in my life. 그라소의 전략적인 승리는 한편으로는 주짓수 코치인 디에고 로페스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수로서의 승리도 보여줄 차례였죠. 그라소가 챔피언이 되고 2달 뒤 로페스는 다시 UFC에 연락을 받습니다. 원래 출전 예정이었던 브라이스 미첼의 부상으로 대체자 투입 제안을 다시 한번 받은 것이죠. 이번에 온 연락은 무려 경기 5일 전에 온 것이었고 상대는 당시 UFC에서 6연승을 거두고 있던 모부사르 에블로에프. 로페스는 역시나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패더급 체중까지 급하게 감량하며 준비를 마쳤지만 그는 압도적인 언더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무대에서의 성공 경험이 부족하며 레벨이 전혀 다른 선수라고 언론에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챔피언감으로 불리는 모부사르의 승리를 위한 또 다른 제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우려했지만 로페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Para as pessoas que não me conhecem, eu vou conhecer depois dessa luta. 레슬링이 주무기인 모부사르를 상대로 끊임없이 서브미션을 시도하며 그를 위협했고 armbar! Oh my goodness, he's got it! 후반 2개의 라운드를 뺏겼지만 경기 막바지까지 강력한 리바를 걸어버리며 엄청난 투지력을 과시부터 훈련하고 있던 모부사르는 단기간의 준비에 승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패배가 예상되었던 경기는 이 대회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에 선정될 정도로 격투기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죠. 그리고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UFC 대표인 데이나 화이트였습니다. I wanted to sort of give some props to Diego Lopez. Awesome. Incredible performance. Kid's got a ton of heart. He's an absolute dog. Loved every minute of it, yeah. 물론 그런 데이나도 쉽게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And what did we think of his haircut? Well, listen, he fought so good, let's leave his haircut alone. 승자인 모부사르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던 로페스. 그는 본인이 말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출전 기회를 얻은 로페스는 1라운드에 상대를 안바로 잡아내면서 퍼포먼스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Não pensei que ia bater tanto impacto, não, pero já foram passando as horas e não, nas redes sociais depois havia explotado todo, não? 그리고 또다시 3개월 후인 2023년 11월 주짓수와 당수도에서 블랙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플링 강자 팻 사바티니를 상대로는 그래플링 시도를 단번에 저지시키고 무자비한 타격 연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 보너스를 받았죠. 이제 로페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었고 격투기 언론 매체들은 그를 2023년 최고의 루키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다음 무대는 최고의 파이터들이 대진을 꾸렸던 기념비적인 대회 UFC 300이었습니다. 상대는 UFC 9번째 경기를 치르는 소디크 유수프. 하지만 1년 전과 다르게 로페스는 이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탑독으로 예측되었고 옥타곤에서 또다시 1라운드 만에 자신을 증명해버리죠. He's so dangerous, man. Before that fight, I was telling everybody, I was like, I think this guy's the guy. I think he's the next guy to emerge. It's not just that he's good, he's fucking scary. 소디크 유수프를 꺾은 로페스는 이제 패더급 랭킹에도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6월 말에 벌어진 UFC 303의 코메인 이벤트는 원래 라이트 헤비급의 자마알일과 칼릴 라운트리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가 불과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취소되면서 UFC는 대체자를 구해야만 했는데 특히 이 대회는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 열리는 만큼 가치가 높은 선수가 필요했죠. UFC가 준비한 대안은 패더급의 절대적인 강자와 떠오르는 신예 파이터의 대결이었습니다. 로페스는 무려 77일 만에 다시 옥타곤에 서게 된 것이었죠.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77일보다 조금 더 걸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급하게 성사되는 일은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 경기 전 기자회견 때만 하더라도 웃으며 농담까지 던지던 상대 선수 오르테가 Make him 303,000. 하지만 체중 측정 전에 수분 감량을 시작했을 때 오르테가의 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열 증세로 인해 7시간이나 감량을 시도했음에도 몸무게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죠. 오르테가는 도저히 패더급으로 감량할 수 없다며 라이트급에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반면 로페스는 정상적으로 감량을 진행하며 이미 패더급으로 체중을 맞춰놓은 상황. 하지만 경기를 성사시키기 위해 오르테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개체량 행사에 등장한 오르테가의 모습은 굉장히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 경기 당일날 아침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급기야 구토까지 하면서 최악의 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오르테가의 대회 출전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런데 선수가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데니게가 매치메이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I am ready. I'm in great shape. Please don't take this opportunity away from me. And for Diego. 그리고 매치메이커는 경기 4시간 전 로페스에게 현재 몸무게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참고로 당시 로페스는 출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이트머니는 100% 보장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로 제안받은 이게는 감량 과정을 거친 본인보다도 더 무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놀랍게도 싸우겠다는 것이었죠.
nunca dudamos en aceptar la pelea. Yo quería probar para mí mismo que yo puedo 165파운드 계약 체중 경기에서 이계의 몸무게는 164.5파운드였고 로페스의 몸무게는 1.5kg 적은 161파운드였습니다. lograr todo pues bajo presión o bajo cualquier circunstancia, ¿no?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받아들인 로페스는 상대보다 더 많은 타격을 적중시키며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오직 그가 지닐 수 있는 멘탈리티에서 비롯된 최고의 성과였죠. Mi coach siempre dice, cuando salimos a pelear, nos dice, es un sparring duro. Haz de cuenta que tu sparring principal no vino a entrenar hoy, tiene que hacer con sparring con otra persona. Esa es la mentalidad que tenemos nosotros, entonces así fue, así salimos y bueno, hicimos nuestro trabajo. So you couldn't have two bigger studs than these two guys tonight. Incredible. Y cuando UFC pudo remarcar esta pelea contra él, fue algo que me llenó de energía y motivación pues, para demostrar que yo estoy listo para el siguiente nivel. So usually he's really nice. Tonight he wasn't nice at all. He was screaming at me. It wasn't the usual happy-go-lucky, smiling Diego Lopez. He was fucking screaming at me. We'd do anything with that guy. Even though he was screaming at me tonight, I really like him. So. 사실 디에고 로페스에게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본인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꿈이었죠. 그의 가족들은 사이가 좋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Teve tempo em que moramos apenas em cômodo. Minha mãe com 5 filhos. Foi muito complicado, né? Mas graças a Deus conseguimos. 그는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엄마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편도 티켓을 끊는 무모한 결정을 내립니다. 5 peleas en mi ciudad, me salió una oportunidad para ir para otra ciudad de pelear. Mi mamá no quería que yo fuera. Tuve que mentir a mi mamá diciendo que iba a ir nada más un mes y iba a regresar. Cuando salí en 2014 por primera vez de mi ciudad, yo le dije, me voy a São Paulo, peleo y voy a regresar. 그렇게 도착한 상파울루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버티다가 멕시코까지 건너간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이었겠지만 결국 그가 목표대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Deixei eles tem 11 anos atrás que eu saí da minha casa. Eu lembro que eu fui bem claro com a minha mãe, com meu pai, com meus irmãos que eu só ia voltar para casa um dia quando eu pudesse dar uma vida melhor para eles. Hoje podemos dizer que vencemos e vivemos bem. Graças ao Diego, graças a todo o esforço que ele fez pela gente. Casa, mas hoje a gente se orgulha de tudo que ele conquistou, né? 그리고 로페스에게는 이제 또 다른 목표가 남았습니다. UFC에 입성하고 24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었죠. 볼카노프스키를 다운까지 시키면서 궁지에 몰아넣는 순간도 있었지만 전 챔피언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As emociones que llegaron fueron varias, ¿no? Varios sentimientos porque trabajé duro por tanto tiempo para ese objetivo y llegar y estar tan cerca y no lo lograron. Fue algo, puede ser que un poco frustrante al principio. Simplemente acepté las cosas como son. Regresé al gimnasio, seguí trabajando y pues bueno, aquí estamos listos para retomar el camino otra vez. 비록 타이틀전에서 패배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실패들과 힘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19살 때 편도 티켓을 끊었던 것처럼 여전히 뒤도 돌아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Pero yo solo tenía el boleto para ir, no tenía el boleto para regresar, ¿no? Entonces, y así pues me aventuré, ¿no? Me aventuré, entonces desde entonces así ha sido mi vida.